자, 이어서 대기대순환 이건 이제 표층 해리의 순환 볼게요. 표층 해리의 순환. 표층 해리의 순환인데, 자, 표층 해리라고 하는 건 뭐를 표층 해리라고 하냐면, 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 그걸 표층 해류라고 한다. 아, 그리고 제가 물화생지 그 조사해 갔잖아요. 그 월간지에서 1주차가 나와서 일단은 과목별로 뽑아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면 된다. 집에서 풀어보고, 그것도 못 풀면 되게 심각한 거다. 그것도 못 풀면 본인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이 심각한 거니까 그 정도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지금 여기저기다 이제 나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투스 247이랑은 지금 얘기가 돼서 전국에 65개 지점에 일단 뿌리기로 했어. 근데 이제 뿌리는 거지 팔리는 건 아니거든. 애들이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서 잘 되면 이제 나도 그만한다. 나도 이제 주말에만 취미생활로 수업하고 취미생활 수업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책 만들고 과학계의 이감을 꿈꾼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위권 대상 콘텐츠는 많이 있어. 근데 중에서 중상 정도 애들이 풀만한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 정도 되는, 중이라고 하는 건 3등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애들이 풀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그 여기저기 돌고 있는 그런 콘텐츠는 버거워. 중위권이 풀기에는 많이 버겁다. 그래서 자존감만 떨어진다. 그거 풀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겠지. 그럼 얘도 자존감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해서 좀 잘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표 자체는 그걸 풀어서 2등급 최상위권 내지는 재수조면 1등급 하위권, 거기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거보다 더 낮은 컨텐츠는 완자 봐라. 4, 5는 완자 그냥 완자 봐. 그건 이제 그 정도인 거고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영업도 하고 다니고 원장들 보러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고 있고, 이제 이게 돌고 나면 전국에 247 지점 돌면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구걸하러 가야 돼. 설명하러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며 누구한테 적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책에 따른 다른 QR 코드를 또 따로 만들 거야. 그럼 이제 그 책에 대한 질문은 거기다 올리면 돼. 그래서 만든 과목별 선생님이 답을 달아줄 거야. 근데 또 이게 익명이라고 들어와서 욕 처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자, 아무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어디 수조에다가 물을 떠놓고 네가 이렇게 불어서 흘러가는 건 해류가 아니라고. 표층 해류가 선풍기 틀어놓고 계속 바람 불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걸 표층 해류라고 한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표층 해류 방향이 그냥 바람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계속 관측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표층 해류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꺾였대. 이거는 관측 결과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한 거야. 근데 고등 수준에서는 계산이 불가능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냥 외운다고. 바람의 오른쪽 45도구나. 그럼 남반구에서는 바람의 왼쪽 45도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 북반구에서는 표층 해류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표층 해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거지.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야. 남반구에서는. 그리고 표층수원은 표층 해류의 표층수원 있잖아. 표층수원은 무조건 뭐? 위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다. 고위도에 있는 물이 찬물이고 저위도에 있는 물이 따뜻한 물이다 이거야. 자, 그럼 얘도 뭐 해야 되냐?
전 세계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 그 이름을 외워서 푸는 문제야. 그 이름을 외우는데, 자 지금 내가 해류 이름을 쓸 건데, 이름을 쓰는 건 이름을 외워야 되는 해류고, 이름을 쓰지 않고 화살표만 나와 있으면 그거는 흐르는 방향만 알면 되는 해류야. 자 볼게.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있고, 자 북아메리카, 적도,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분다고. 됐어? 다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분다고. 그런데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는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지. 남반구는 없고 북반구는 있는데 안 배우고. 그래서 그냥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는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속 편하다. 그냥 없어. 묻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볼게. 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럼 북반구 오른쪽 45도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됐어? 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왼쪽 45도 이 방향이지. 이 방향이다 이거야. 됐니? 아 맞아. 여기서 지금 사이다반? 사이다반 하는 사람이 있니? 사이다반? 그 왜 사이다야? 이름이 사이다인 이유를 알아 혹시? 아 안에 내용이 쪽팔린다고 사이다가? 어. 아 뜻이 사이다가? 왜 사이다지? 아 내 궁금해가지고. 자, 자 이렇게 미안하다. 자 이렇게 간다. 아무튼 자 그러면 적도 근처에서 흘러가잖아. 적도 근처에서 흘러간다고. 적도 해류라고. 적도 해류야. 여기도 적도 해류야. 그런데 둘 다 적도잖아. 둘 다 적도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위를 붙인다고. 얘가 북적도, 얘가 남적도라고. 당연히 얘도 북적도, 얘도 남적도가 된다. 남적도가 된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바람이 불어. 오른쪽 45도, 오른쪽 45도 이렇게 간다고. 자, 그리고 여기는 왼쪽 45도인데 얘는 쭉 이어져 있어. 유일하게 전 세계를 뱅글뱅글 다 도는 해류야. 유일하게. 그리고 여기 남극 대륙이 있거든. 남극 대륙 주위를 뱅글뱅글 돌기도 해 나중에 얘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남극 순환류라고 부른다. 남극 대륙을 뱅글뱅글 돈다 해서 남극 순환류라 그래. 물론 여기 이렇게 해서 남태평양 해류가 있거든. 그건 역시 얘기 안 한다. 그냥 남극 순환류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흰색으로 표시한 물은 다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다. 지금 흰색으로 표시한 물은 다 바람 때문이야. 바람 때문에 형성된 해류를 지금 다 흰색으로 표시했다. 바람 때문에 형성된 걸. 자, 그랬을 때 바람 중에서 특히나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있어.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순환류. 그리고 지금 안 썼는데 자,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의 북쪽이어서 얘가 북태평양. 요 바다가 지금 대서양이지? 대서양의 북쪽이어서 북대서양이라고 부른다고. 북대서양 해류. 요런 애들이 지금 편서풍의 영향이잖아.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는 이물을 싹 다 묶어서 서풍피류라고 한다. 이런 해류를 서풍피류라고 그래. 서풍피류.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는 해류 서풍피류다. 이렇게 부른다. 서풍피류. 됐니? 자, 그리고 원래 대륙이 없었다면 물은 그냥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만 갔을 거야. 대륙이 없었다면. 근데 대륙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륙을 막고 물이 꺾인다고. 근데 자연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자연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온도가 높은 애는 언젠가는 고緯도로 가야 돼. 왜? 열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지? 온도가 낮은 애는 언젠가는 저緯도로 와야 돼. 왜? 열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저緯도에 있는 물이니까 온도 높을 거 아니야?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자, 여기서도 올라갈 거야. 여기서도 올라갈 거고 여기서도 올라갈 거야. 남반구에서는 이 방향이 고緯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해류가 쿠로시오. 얘는 알래스카. 됐고 이름. 아, 여기서 올라가는 애는 멕시코 쪽이야. 멕시코 만류. 여기서 올라가는 건 얘는 이것도 이름이 북대서양이야.
요것도 북대서양. 얘는 나중에 심층순환에서 다시 한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심층순환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얘가 오스트레일리아잖아. 그거의 동쪽.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여기는 브라질. 여긴 브라질 해류야. 역시 이름 몰라도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물은 공통점이 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고 있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는 물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다고. 그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요 물은 열을 수송하는 물이라고. 열을 수송한다고.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고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 지나가면서 주변에 열을 방출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물이 흐르면 요 주변 지역은 열을 받게 되겠지. 그럼 이 주변 지역은 조금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겠네. 열을 받으니까. 이런 물을 난류라고 부른다고. 이런 해류를 난류라고 불러. 난류. 자, 다시. 자, 북태평양 해류는 위쪽 지방하고 비교하면 따뜻한 물이지만 아래쪽 지방하고 비교하면 찬물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내려올 수도 있어. 맞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도 내려온 물들이 있을 거야. 위에서.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륙 때문에 이제 쓱 이렇게 돈다. 물이. 자, 얘 여기 대륙 맞고 올라간다고. 얘 대륙 맞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이 물이 캘리포니아. 여기서 내려오는 게 카나리아. 여기는 레브라도, 여기는 쿠릴. 이름은 됐고. 자, 여기가 페루 해류. 여기가 벵갈로. 관심 없어? 관심 없다. 이 동네 관심은 안 가죠. 여기는 방향만 나와. 왜냐면 여기는 이제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잖아.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보통 발달한 데 관심을 갖지 발달하지 않은 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쪽에서의 관심은 이제 김병만 위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걔 위주로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세 덩어리 나온다고. 요렇게 세 덩어리. 얘는 왜 나오냐? 우리나라랑 대칭이니까 나오는 거고. 얘는 잘 살지 전반적으로. 잘 사니까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동네는 그냥 자연. 그냥 자연이 된다고. 자, 그래서 파란색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물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진행하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갈 거야. 지가 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이 물이 지나가면 주위보다 온도가 좀 낮을 거야. 이런 물을 한류라고 불러. 그럼 난류하고 한류 중에 누가 더 수온이 높아?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왜? 봐. 북대서양 난류지. 카나리아 한류야. 누가 수온이 높니? 카나리아가 높아. 왜? 얘가 더 저위도에 있으니까. 난류라고 무조건 수온이 높은 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난류하고 한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얘네가 동일 위도에서 흐를 때. 난류와 한류가 만약에 동일 위도였다면, 그렇다면 난류하고 한류를 비교했을 때 얘네가 동일 위도라면 그럴 때는 수온이 난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럴 때는 염분이 난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염분이. 그리고 용존산소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으니까 한류가 많다는 거고, 영양염류도 한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동일 위도일 때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동일 위도일 때만. 위도가 다르면 비교 불가능하다. 위도가 다르면. 됐지? 자, 그리고 물이 지금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쏠렸지. 북쪽도 남쪽도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이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왼쪽이 오른쪽보다 해수면 높이가 조금 높을 거야. 그렇지? 그럼 경사져 있으니까 반대로 물이 하나 흘러버린다고. 이걸 적도 반대로 간 데서 적도 반류라 그래. 유일하게 얘가 경사 때문에 형성되는 경사류야. 그런데 경사 때문에 형성된 물인데 얘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경사가 급하면 잘 못 흘러. 얘가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는 이 물이 일로 많이 간다는 얘기잖아. 이 물들이 세게 많이 미니까 이 물이 잘 못 온다고 이쪽으로. 자, 그리고 순환 방향을 보면 여기선 반시계로 돌고 여기선 시계로 돌지. 다시 여기 시계로 돌고 여기 반시계로 돈다고. 이런 식으로. 즉 적도 기준으로 양쪽의 순환이 대칭이야. 그랬을 때 적도를 끼고 있는 이 순환이 열대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랑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이 순환이
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북반구에만 있는 요 순환을 한대 순환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를 아한대 순환이다 이렇게 불러. 아한대 순환. 됐어? 다 외우는 거야. 이 외워야 돼. 못 외우면 못 풀어. 그냥 외우면 푸는 거고 못 외우면 못 푸는 거다. 표층 해류의 순환이 이렇게 나타난다. 표층 해류의 순환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해류인데,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리나라 해류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물, 이건 이제 지류라고 하거든. 지류. 얘를 쿠로시오 관계에 있다고. 그 일본 이렇게 있으면 얘 이제 이쪽으로 빠진다. 일본 이렇게 있으면. 근데 쿠로시오가 올라와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빠지는 물이 하나 있어. 얘가 황해 난류가 되고, 이렇게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마 난류, 다른 말로 쓰시마 난류라 그래. 이 대마 난류에서 분리해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가는 게 동한 난류야. 동한 난류. 그리고 북한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북한 한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잖아.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 섞여? 안 섞이잖아. 경계 생기잖아. 그때 만든 경계선을 전선이라 한다 그랬지. 여기서는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이 경계를 조경수역이라 그래. 그래서 한류하고 난류가 안 섞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찬물에 사는 물고기와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 있다고. 근데 여름이 되면 난류의 세력이 강하니까 얘를 밀어 올려서 조경수역이 북상하는 거고, 겨울이 되면 한류가 세니까 조경수역이 남하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 공기 덩어리에서도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물리량의 변화가 심하다 그랬지. 전선이 형성이 되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물리량의 변화가 컸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 조경수역이 생기는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리량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거야. 용준산소량이 막 변하거나 수온이 급하게 변하거나. 그래서 해류 그림이 나왔는데 물리량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어. 그러면 조경수역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거라고.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겠구나 이렇게 추정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된다 이거라고.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해류의 이름들과 특히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봐봐. 남극 순환류가 여기 남극 대륙 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반구는 고위도 지역으로 난류 수송이 없지. 북반구는 지금 고위도로 난류 수송이 있거든 이렇게. 근데 남반구는 고위도 지방으로 난류 수송이 없잖아. 그래서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거야. 난류가 안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 수송이 안 돼 지금. 남극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수송이 잘 안 된다 이거라고. 됐니? 자, 그럼 뒤에 문제 있어. 문제 볼게.